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어제는 정말 난리가 났죠. 주말 동안 애플카 중단, 협상 중단 소식이 작용하면서 월요일 아침 우리 시장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자율주행차 뭐 할 거 없이 자동차와 연관된 종목 부분들은 다 급락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특히 현대차 그룹은 하루에 13조가 증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가 뉴스에 팔라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애플몽 이 부분이 중단된 것이냐, 아니면 더 이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 물론 현대차 그룹이 뭐 애플과 자율주행차 관련 협상은 중단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그러한 필요성이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 하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기업과 하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과 협약을 맺든지 할 거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 장 부분에 있어서 종가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힘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 애플카의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잠 못 이루고 계신 주린이 분도 계실까봐 이 여러 가지 다각도 측면에서 한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김 교수가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그 속에서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 내용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뭐예요? 이 애플이 기아에 4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뭐 이런 부분,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을 거다, 뭐 하는 이런 기사들이 2월 3일 날 나왔었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 우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죠? 현대차 브랜드가 묻히고 행여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애플의 IT 기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이제 이 자율주행 전기차 부분으로 진출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부분, 그 현대차 그룹을 이용을 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행여나 기아가 뭐에 이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그죠? 이 협약이 체결됐다라고 한다면 또 저런 이야기도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협약을 맺고 그 협상력에서 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죠? 자, 여하튼 협약을 안 하는 것보다는 협약이 좋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냉정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현대, 기아, 애플과 협의가 없다라고 이제 주말에 나오면서 동상이몽이 돼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1월 7일, 1월 8일 부분에 있어서 애플과 협상 중이라는 뉴스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급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 부분이 뉴스에 반영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애플카와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갭상승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단순히 살펴보게 되면 뭐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도 사실 놓여 있죠. 20만 9,750원이니까 21만 원 정도.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애플카 협상 요 부분,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갭이 세게 떴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1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애플카의 뉴스에 의한 부분으로는 그게 협상이 끝났다 해서 단순히 애플 효과로 뉴스로 올라왔다면 현대차는 21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자, 기아차 부분은 그죠? 기아차도 역시 그 애플카의 4조 투자 그 부분 때문에 요 1월 19일 날 그죠? 상승 부분을 세게 갖고 갔었던 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 이 양봉이 세게 출발하던 요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이 얼마냐? 본다면 74,500원 정도. 그죠? 그러면 앞으로 10,000원 정도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단순히 그 뉴스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지금 새벽이어서 피곤한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13조가 날아가고 또 이 협력이 중단됐다는 뉴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자의 그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애플이 왜 자율주행차를 현대차 그룹과 하려고 했었고 협약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은 협상이 중단됐지만 또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과 또 중국의 완성차 기업들과 그렇게 협상의 여러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놔야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협약이 이 일시 중단됐다. 뭐 일시 중단된 건지 그냥 물 건너간 건지는 모르지만 애플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만약에 현대차 그룹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면 그죠? 그게 이제 아까 우려했었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지금 현대차 그룹과 안 하고 그죠? 뭐 일본차 그리고 중국차 뭐 미국차 뭐 이쪽 다른 쪽 루트에 한때 그 제시하는 요건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애플이 요구하는 바는 그런데 현대차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거부를 해서 협약이 무산됐다면 만약에 애플이 그런 현대차하고의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행해서 계속해서 자기네 입장을 강요한 것 그런 무리한 요구가 만약에 일본의 기업이나 그죠? 중국의 기업에게 적용돼서 그렇게 협약이 되게 된다면 그 협상을 한 애플은 뭐 좋겠지만 그 협상 상대방 자동차 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서가는 테슬라 행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빅테크는 자율주행 부분을 매각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죠. 한편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투자 대비 아직 규모의 경제가 부족한 전기차 전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자율주행 전기차에서 뒤처진다면 단순 디바이스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에 우려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실이.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완성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화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가속화해야 할 유인이 있고, 또 기존 자동차 업체는 빅테크의 자율주행 기술을 습득하고 전기차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와 완성차의 수평적 통합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비단 애플과 지금 현대차 그룹 간의 협업 가능성 뭐 이 부분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수평적 통합 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주행 투자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지? 자동차 업체들 중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몇 개 안 돼요. 그죠? 그게 현대 기아차, GM, 폭스바겐, 그죠? 저는 요 정도라고 봅니다. 그죠?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의 전기차의 계획이나 플랫폼 경쟁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현대 기아가 가장 빠르게 빅테크의 니즈인,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체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이 GMP라는 리막과 카누이 장점을 바탕으로 현대 기아 특유의 원가 절감 능력을 통해서 빠르게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하고 애플하고의 협상이 지금 중단됐다 중단됐다 하는 부분들을 너무 크게 악재로 내세우지는 말자. 그죠? 그러니까 애플하고 막연히 협상이 잘 됐을 때를 가정해서 올라온 주가 부분에 일정 정도 되돌림은 있겠지만, 그죠? 현대 기아차의 그 가치를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 중에 자, 이제 이 부분이죠. 애플이 사실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그죠? 새로운 이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차량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17년에 캘리포니아 공공도로 자율주행차 시험 허가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걸 목격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팀 쿡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그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부분. 그러면서 2019년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드라이브 이쪽 라인 부분들의, 그죠? 인수해서 이 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막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반면에 애플뿐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그죠? 상하이차 합작으로 전기차 업체를 설립하고, 그죠? 또 바이두와 또 지리차 합작으로 전기차 업체 설립 중이고, 이렇게 합종 예능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이 전기차 공장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 유럽이나 중국, 미국 공장 전환을 통해서 이 EV 생산 계획을 이행 중인 부분들, 뭐 내용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이건 다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리포트 내용이니까 이 IBK 투자증권에서 어제 월요일자로 나온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뭐 이 부분도 있죠. 외부 배터리 업체로부터 공급 확보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CATL, 그죠? 이런 회사 완성 셀 업체로부터 배터리 공급을 확보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함께 추가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 합종 연행이
어느 분야에서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GM도 그렇죠? LG화학이 GM에 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GM은 뭐 이 2025년 말까지 글로벌 전기차 30종, 미국 내 40% 배터리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2년경 출시 예정인 리릭이나 허머 등 전기차 공개 및 5개 전기차 공장 전환 중이다. 그죠? 자, 그리고 LG화학과 이 부분입니다. LG화학과 얼티움 배터리셀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죠. 그죠? 오하이오주에. 그죠? 그리고 세계 최초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대 기아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현대 기아 리마카 카누이 장점을 모은 eGMP. 사실 2020년 3분기 말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5.6%예요. 현대 기아차가. 그죠?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6만 1000대 판매했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2019년 말 대비 1.1%를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2022년 3월 eGMP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출시한 예정이고, 그죠? 3월 달부터 올해 3월부터 2025년까지 파생 모델 12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해서 연 56만 대를 판매를 목표하고 2040년까지 핵심 시장 전 라인업 전동화 추진과 전기차 점유율 8%에서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지금 글로벌 전기차 비중에서 그제 이 뭐에 현대 전기차의 라인업 판매 목표 뭐 요런 이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추이 그죠? 지금 2014년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죠? 17위, 16위, 2018년에는 11위, 그리고 2019년에는 5위, 그리고 작년에는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죠? 테슬라야 원래 내연기관이 없었던 상태에서 전기차 쪽으로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 완성체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의 속도를 가장 빨리 내면서 추격하고 있는 부분이 현대 전기차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아차 부분도 역시 기아차는 2020년 3분기 말 기준 전기차 점유율이 3.5%,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점유율은 4.0%. 그죠? 친환경차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전기차 3.5% 포함해서 조금 더 크고, 그죠? 2020년 친환경차 판매는 6만 2천 대. 그죠? 그래서 BEP 이상의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고 2025년까지 11개 전기차 출시 계획, 2025년 전기차 점유율 5%에서 7% 목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현대차 보신 것처럼 그죠? 현대차보다는 점유율이 조금 못하긴 하지만 뭐 최소라고 본다면 현대차 8%, 그리고 기아차 5%, 뭐 13%, 그리고 최대로 보면 현대차 10%, 기아차 7%, 그러니까 17%. 그죠? 13%에서 17%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율 점유율을 갖고 간다면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큰 폭인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면 현대 기아차의 이 리마카 카누이 장점을 모은 이 GMP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현대 기아차나 현대 그룹 관련주 자동차 그룹주를 매매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고 계셔야지요. 그죠? 일렉트로닉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그죠? 그게 eGMP라고 하는데 모듈. 그러니까 배터리 셀은 고에너지 밀도 신소재를 적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셀 모듈 배터리 팩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배터리 레이아웃을 통해서 주행거리에 따른 다양한 배터리 모듈을 구성하고 플랫폼 레이아웃 가변적인 전폭, 오버행, 휠베이스 구성도로 다양한 차급에 대응을 하는 그죠? 이 배터리 셀의 모양, 배터리 시스템의 모습,
그리고 표준화된 배터리 레이아웃, 플랫폼 레이아웃, 이거 지금 사진을 다 보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파워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갖추고, 그죠? 그래서 18분 내 급속 충전 완료, 그리고 일회 충전에 최대 500km 이상 주행 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흐름들이, 그죠? 뭐 쉽다. 쉬우면 뭐 도구나 카우나 아무나 만들게요. 그죠? 그리고 애플이 만들면 되지.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그 기술력 부분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타보시면서. 그죠? 2000년대 현대 기아차의 차의 이 품질과 2010년대쯤의 현대 기아차의 품질과 지금 2020년 부분에 있어서의 현대 기아차의 품질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것도, 그지?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자, 2020년 4분기는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연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연봉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연봉으로. 자, 현대차의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연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봉 부분으로 현대차의 최고점을 형성했었던 부분, 지금 이 애플카 때문에 올라왔었던 이 부분 빼고 요때가 2013년 14년 때입니다. 그죠? 2013년 14년 요때가 뭐예요? 2013년 때 26만 9천 원. 그죠? 그리고 기아차 연봉을 한번 보죠. 기아차도 2012년 13년 요때죠. 그죠? K9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키움에 있었을 때 이 2012년 요 5월 2일 날, 그죠? 요 84,800원 하던 날 시초가 84,500원 딱 전량 매도했던 날입니다. 이때가. 그죠? 기아차의 집중 투자에서. 그죠? 요 2012년 때가 실적이 가장 좋았었어요. 2012년, 13년 요 넘어가는 때가. 자, 현대차부터 비교를 합니다. 현대차가 2012년, 그죠? 2012년 매출이 얼마였었느냐? 그죠? 현대차의 2012년 매출이 84조 5천억, 영업이익이 8조였습니다. 그죠? 84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8조. 그죠? 8조 5천억.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거 있죠. 84조 5천억에 8조 5천억 영업이익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그죠? 자, 이 현대차의 2020년은 매출은, 그죠? 111조, 84조 5천억에서 111조로 됐으니까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아직 못 따라왔죠. 그죠? 6조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85조였지만 8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은 급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때의 이 영업이익을 못 따라오고, 그죠? 2020년 이제 이 100조고 2021년도 그때보다는 못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2년도 그때 영업이익만큼은 못해도 매출 성장은 지속적인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PBR은 뭐예요? 2020년도 그렇고 뭐 거의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장 프리미엄을 너무 안 주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기술적 부분으로 들어가서 현대차를 보게 되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하고. 그죠? 삼성전자의 매출은 늘고 있지만 2017년, 18년에 영업이익보다
2020년에 영업이익이 20조 못한데도 지금 뭐예요? 그때보다 가격이 더 높잖아요. 높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그죠? 매출은 이 제일 잘 나가던 이 2012년보다 매출은 더 큰 폭 증가한 상황인데 그죠? 요 고점 라인 부분을 2012년 거를 한번 고점을 연결해 봅니다. 요 라인인데 그죠? 요 라인 부분에서 매출은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여기보다 못하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이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이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매출을 신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나름대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애플카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다소 부담이긴 했어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라인 부분에서 뭐에 이전 저점 이게 이제 이번 하락의 저점인데 요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살짝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추세로 한번 그어보면 요 부분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요 위치냐? 이제 요 위치라면 내려와도 그죠?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이고 그리고 요 위치라면 그죠?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해도 그죠? 아까 매출의 흐름이나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비싼 흐름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이었었던 이 부분 있죠. 그죠? 금요일 요 2% 떨어지면서 22만 원. 그죠? 22만 5천 원 요 라인부터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그죠?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도 앞으로 뭐에 10,000원 정도 더 내려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죠? 자, 그러면 기아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해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2021년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2012년에 제가 84,500원에 매도를 했었던 이 2012년이 가장 실적이 좋은 때였거든요. 그죠? 요때 기아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땠느냐? 기아차가 2012년에 47조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었어요. 47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2012년에 이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기아차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 2020년에는 59조 그러니까 아까 45조 매출이라 했잖아요. 2012년에 거기보다 16조가 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이 좀 못하죠. 이거 2019년이구나. 2020년 부분을 다시 보면 59조 매출에 2조 영업이익. 그죠? 아까 2012년에는 3조 5천억이었다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이. 그죠? 자, 그러면 2021년으로 보니까 66조 매출에 3조 8천억 영업이익. 그런데 여기는 이 IBK 투자증권은 조금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본 거예요. 그죠? 그 외에 어디야? 그 유진투자증권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 매출을 그죠? 약 70조까지 잡고 영업이익을 4조 5천억. 또 어느 때는 어느 증권사는 5조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3조 5천억에서 5조까지의 그 영업이익을 2021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 뭡니까? 최소 3조 올해 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많으면 최고 좋으면 5조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매출은 월등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84,800원을 찍던 2012년에 영업이익 3조 5천억을 올해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3조 5천억이고, 그죠? 그리고 가장 높게 보면 5조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죠? 기아차는 85,800원 했었던 2012년의 최고점 부분이 뭐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이제 83,400원인데 85,800원이면 요 라인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뭐에 지난주 그 기아차를 소개하면서도 여기가 외바닥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을 만들어 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87,500원 이하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죠? 8만 이게 이제 요 추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살짝 고기를 이탈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딱 고개 위치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기아차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87,500원 이하 이 86,300원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애플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건 있지만 4, 4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거, 예상치를 24% 영업이익이 상회했다는 부분, 그리고 2012년에 가장 잘 나갔었을 때 이때의 영업이익을 올해 최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니까 그 흐름 부분을 일시적으로 살짝 애플의 이 영향 부분으로 깬다 하더라도 저는 이전 저점, 요날 형성됐었던 저점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81,1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4,800원을 살짝 깨면 요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요 갭을 메꾸는 이 라인에서의 박스권 부분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급락한 종가 부분과 그죠? 그리고 83,000원 요 사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위치는 분할 매수구역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런데 신문들은 그죠?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종가까지 밀어내고 주가가 종가까지 떨어지고 그죠? 중가까지 떨어지면서 애플하고 이제 협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시 이 폭락, 급락을 더해야 된다. 애플 때문에 올라온 이 주가 흐름이 이거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여기까지라는 건 얼마에? 75,000원 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영업이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는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때 2017년, 2018년 이때 영업이익이 그죠? 최고였었는데 이때보다도 연봉으로 보는 게 더 좋겠구나. 그죠? 2017년, 18년도 이때보다도 영업이익이 20조 못한데도 이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58,000원, 6만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아차를 현대차를 파셔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83,000원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때 2017년보다도 20조가 못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도 지금 주가 위치가 이 높이에 있다면 현대 기아차가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도 파셔야 되는 겁니다. 왜? 6만원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제가 삼성전자 언급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조 못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상 그죠? 올해와 내년 수익을 벌게 되면 그죠? 특히 내년 정도에서는 이 이익을 벗어날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선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결국 시간이 말을 해주지 그 영업이익을 달성하러 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덜 떨어지면서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12년 뭐에 3조 5천억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한다. 그죠? 많으면 5조까지 최대치 5조까지다. 뭐 중간으로 나서 4조에서 4조 5천억이라는다면 지금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애플하고 협상이 무산됐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뭐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접근하기보단 조금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에 저는 뉴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지만 그죠? 뭐 그런 가운데에서 13조 날라갔다 이런 뉴스를 보이면서 이제 완전히 뭐 애플몽 이거 잠시 꿈에 불과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달간 개인이 매수한 현대차 그룹 주식이 2조 8천억이다. 그죠? 2조 8천억에서 이거 피해 엄청 심할 거다. 그러면서 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 소문에 기든 투자 뭐 단기적으로는 그 뉴스빨 때문에 올라간 부분의 일정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에 목매여서 그런 호재 뉴스의 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되돌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또 뉴스에 떨어지면서 그죠? 저는 욕을 했지만 아까 그 시황 분석을 하면서도 현대차 주식판 임원들 그죠? 고공행진하자 뭐에 현대차 임원 14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했다. 그죠? 그러면서 뉴스 나오면서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임원까지 매도를 하고 뭐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갔고 뭐 그러면서 그죠? 실망감 뭐 그리고 현대차 주식에 대한 뭐 개미들 무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임원들이 무진장 매도한 것처럼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나 기본적 내용을 갖지 않고 그냥 애플하고 협약한다 해가지고 매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뉴스에 어떻게 되게 됩니까? 내일 마이너스가 나면 매도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 한번 보자고요. 저는 지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현대차 임원들이 자사주 매도를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전체 주식 몇 주입니까? 그죠? 전체 주식 몇 주입니까, 여러분? 3,700주요? 그죠? 3,537주예요. 3,537주, 약 8억입니다. 자산 많으신 분은 개인 혼자서도 10억 매매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현대차 임원 14명이 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그죠?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했다는 건 지탄받아야 되지만 3,537주 우선주 포함해서 매도한 거를 확대 재생산해서 그죠? 현대차의 주식수가 몇 주입니까, 여러분들? 2억 1,300만 주입니다. 2억 1,300만 중에 3,537주 임원이 좀 매도했다고 그거 뭐 큰 영향이 있어요. 그죠? 50조의 시가총액에 10억도 안 되는 거 매도했다고 뭔 그렇게 큰 그걸 합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로 인해서 개인 투자가들 그죠?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분석해드린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는 지점은 오히려 매수 지점인데 애플 때문에 마치 뻥튀기 돼서 왕 오른 부분 그것 때문에 추격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은 저 뉴스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기술적으로 언급했지만 87,500원 이하부터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이야기를 가격을 무조건 시초가를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바로 전전날 2, 3일 전인가 올려드렸었던 기아차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쌍바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죠?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 부분이기 때문에 87,500원 이하 이쪽 라인부터 한번 뭐 중장기하는 부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이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관련주를 잘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기차 쪽 라인 포커스하고 그 다음 미래 성장 동력 흐름들을 갖고 가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라인 부분에 이 매매 타이밍을 움직이지를 못했었고 그걸 제가 한번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내연 기관차들이 전기차를 하더라도 결국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는 건 내연 기관의 자동차 판매를 깎아먹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매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더 집중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의 이 전기차 전환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소차라든지 또 현대차가 꿈꾸는 도심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그죠? 현대차 그룹이 꿈꾸는 그런 도심 모빌리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애플과의 이 협상 중단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제 앞으로의 대형 기업들은 어떤 특정 분야 하나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동력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합종 연행이 엄청나게 진행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월적 지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그죠?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씨 임원이 매도했으니까 애플하고 협상이 중단됐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 기술력과 그 영업 실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